안녕하세요, 이지용 강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유치원에서 정말 만들 거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은 꼭 디자인 도구가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인쇄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크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크기는 보통은 4:3 비율부터 해서 16:9 비율까지 다양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쇄할 때 무슨 용지로 인쇄하시죠? 바로 A4 용지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크기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인쇄할 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파워포인트를 디자인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려면 상단에 디자인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는 이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하 버전은 상단에 디자인으로 가면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활용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A4 용지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딱 A4 용지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보다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가장 먼저 인쇄물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진짜 인쇄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보통 유치원에 가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칭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죠. 많은 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다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서 만드시고 심지어 점선까지도 하나하나 만드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인쇄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물론 자르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일단 슬라이드를 A4 용지로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도형을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들어가서 여기에 정말 많은 도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떤 도형을 쓸 거냐면 여기에서 팔각형 도형, 별 꼭지점 8개라고 하는 이 도형을 써볼게요. 선택,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한번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팔각형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중간에 여기 이렇게 노란 점이 보이죠? 이것을 눌러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더 뭉툭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을 이제 유치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볼게요. 채우기 없음. 그리고 실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너비를 한 3pt 정도? 그리고 대시 종류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점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사각 점선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그대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도형 겉에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 도형 크기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조금만 작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안에 점선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점선의 색상을 저는 흰색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짜자잔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축, 글꼴 크기 쭉 키워주고요. 컨트롤 누른 채 단축키를 써서 키워줄 거고요. 이동시켜서 안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글꼴을 저는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요, 이 도형의 크기가 몇 cm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하시면 그리기도 서식 오른쪽에 가면 이게 크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8.67c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8.67cm가 아니라 한 15cm 정도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이 크기를 꼭 15, 15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A4 용지에 인쇄했을 때 15cm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채 키워줘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축을 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되게 예쁘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인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쇄를 하기 전에 도형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하라고 하는 텍스트 상자만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해 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도형만 선택할 수 있죠. 꼭 도형만 선택하신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왼쪽에 도형 편집을 갑니다.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에 들어가서 내가 바꾸고 싶은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오각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도형으로 한 번에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명찰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명찰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로형 명찰이 있고 세로형 명찰이 있습니다. 목에 거는 것들이죠. 이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단에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서 A4 용지 사이즈로 바꾸되 이번에는 세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세로 형태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업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인쇄할 때 세로로 인쇄하고 그리고 용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도형을 집어 넣어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종이 규격에 맞춰서 집어 넣어 볼 겁니다. 96 곱하기 123mm. 삽입. 도형. 직사각형 도형은 일단 아무렇게나 삽입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9.6 그리고 여기에 120.3 이렇게 하면 딱 명찰 크기만큼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를 해서 색상을 일단 살짝 흰 회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하나 삽입해 볼 건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삽입 도형 2등변 삼각형을 선택해서 크게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을 눌러서 이렇게 변화시켜 줄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색상을 무슨 색상으로 바꿀 거냐면요. 저는 일단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선 없음.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상자의 색상도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절반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장소만 만들면 끝입니다. 삽입, 도형, 여기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도형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에 쭉 그려줍니다. 여기 있는 노란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각지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흰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칸까지 만들어집니다. 여기 상단에다가는 텍스트 상자를 따로 삽입을 해서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텍스트 상자 복사해서 이동해주고 글꼴을 색상을 바꿔줍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지훈 크게 글꼴 크게 키워주시고요. 이렇게 입력해 두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해 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놓으면 끝입니다. 또 아래쪽으로 똑같이 그대로 조금만 이동시켜서 만들면 끝입니다. 이제 이것을 인쇄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실 것은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명찰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가정통신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한글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삽입, 도형,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삽입해 줄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 버튼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조금 더 각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있음 색상을 조금 검정색 위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너비도 조금 더 굵게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넣어 줄게요. 아이의 얼굴을 왼쪽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끝인데요. 필요할 때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의 얼굴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색 있고 그리고 예쁜 가정통신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인쇄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신세계 아니었나요? 파워포인트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꼭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진짜 직장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